안녕하세요. 오늘은 A매치 금융공기업과 회계사 중에서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많은 상경계열 문과 학생들의 꿈의 직장인 A매치 금융공기업은 여러 공기업 중에서도 명예, 연봉, 복지 등의 면에 있어서 특히 더 좋은 조건의 금융공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있죠. 이렇게 안정성과 공익, 그리고 브랜드 가치라는 장점이 있는 A매치 금융공기업과 함께 문과 전문 직종 중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자랑하는 회계사 도전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대학생, 취준생 혹은 직장인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주요한 판단 기준들을 참고하셔서 현재 본인의 상황, 적성, 성향에 맞는 후회 없는 진로 선택을 하시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회계사에 대한 내용은 일단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음을 가정하고 회계사 자격증 취득 후 가장 일반적인 루트인 회계법인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판단 기준은 나의 성향입니다. 앞선 회계사 합격을 위한 필수 조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땐 무엇보다 나 자신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죠. 일단 금융공기업은 일반적으로 워라밸에 있어서 회계법인의 회계사들보다 보장이 잘 되는 편이다 보니 비교적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어떤 특별한 성격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개인의 성향, 성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아무래도 금융공기업보단 회계사 도전과 회계법인에서의 생활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죠. 어려서부터 공부에 재능이 있고 공부하는 것이 익숙해서 관성적으로 공부하다 보니 회계사가 되었는데 막상 실제로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게 되면 예상을 뛰어넘는 혹독한 업무량과 심적 압박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앞선 회계사의 현실과 단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역시 회계사의 최대 단점은 무지막지한 업무량과 그로 인한 극악의 워라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업의 회계 기준은 계속 바뀌고 연차가 쌓일수록 역할과 업무 범위, 담당하는 회사의 환경도 변화하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회계사들은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세상과 상황이 변해가는 와중에 혼자 적응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이 회계사들의 정신과 체력을 갉아먹다 보니 매년 많은 신입이 들어가는 만큼 또 많은 회계사들이 법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계사가 된 후 회계법인에서의 생활은 지속적인 성실함과 꾸준함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지독한 근성 혹은 스트레스에 민감하지 않은 무던함이 없이는 버티기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강인하고 근성 있는 성격은 사실 어떤 직장에서든 어느 정도 필요한 성격이지만 회계사와 회계법인에서 특히 더 빛을 볼 수 있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본인의 과거 경험과 성향을 되돌아봤을 때 도끼와 근성이 그렇게까지는 엄청나지 않다, 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무던하게 견뎌내는 타입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회계사 그리고 회계법인에서의 생활을 오래 버티지 못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신중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판단 기준은 내가 바라는 직장 내 인간관계의 형태입니다. 사실 직장 내 스트레스는 업무의 난이도나 업무량보다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은 그곳에 직접 몸담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는 영역이고 이렇게 누구를 만나느냐는 하늘의 뜻에 달린 영역입니다. 하지만 금융공기업과 회계법인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느냐, 즉 회사 내 인간관계의 형태에서는 꽤나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차이점이 또 하나의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일을 하며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수인데요. 우선 회계법인은 매년 수십 명의 새로운 사람들과 부대껴야 합니다. 여기서 부대낀다는 말의 의미는 업무상 필요할 때 가끔 옆 팀에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같은 프로젝트를 할당받은 상사와 동료, 그리고 그 일을 맡긴 클라이언트까지 말 그대로 매일 부대끼며 궁극적으로는 클라이언트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마주보며 업무 관련 논의와 협업을 해야 함을 뜻합니다. 사실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짐 빠지는 과정인데 또 이렇게 거쳐가는 사람들의 수가 워낙 많습니다. 결국 매번 새로운 사람의 스타일에 적응하고 어느 정도 친목을 다지는 것 자체가 매우 큰 피로감을 주게 되죠. 또 그러다가 간혹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더욱더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됩니다. 대신 팀도 클라이언트도 조금만 참으면 또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또 생각보다 빠르게 탈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반면 금융공기업에서는 보통 같은 팀원들끼리만 주로 소통하고 그 외의 사람들과는 지속적으로 교류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역시 장단점이 있어서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또 그러다가 사적으로도 너무 깊이 엮여버리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기도 하고, 또 만약 이상한 사람을 팀원으로 잘못 만나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긴 시간 고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판단 기준, 바로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갖고 직장을 다니는 여러 이유 중 아마도 제일 현실적인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일 텐데요. 그리고 이 돈에 대한 평소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우선 금융공기업에서는 입사와 동시에 평생의 근로소득이 사실상 확정되어 버립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결국 비슷비슷하죠. 다만 비교적 워라밸이 괜찮은 편이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직장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나 부동산 혹은 부업을 공부하고 시도해볼 기회는 있죠. 반면 직장 밖에서 별도의 투자나 부업을 하기보단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일을 통해 큰 돈을 벌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유까지 얻는 전략이 본인에게 더 잘 맞다고 생각된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소득의 상한선이 활짝 열려있는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는 착실히 경력을 쌓고 네트워크를 잘 쌓으면 단순히 회계법인에서 받는 월급, 연봉을 넘어서 영업 능력을 활용해서 본인 사업을 하거나 중형, 중소형 회계법인에서 파트너 회계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유망한 스타트업에서 스톡옵션을 받고 CFO가 될 수도 있고, 사모펀드에 들어가서 노동소득을 몇 배로 늘릴 수도 있는 등 전문성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공기업과 회계사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3가지 판단 기준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역시나 가장 핵심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와 가장 잘 어울리는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일을 하며 힘은 조금 들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모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본인에게 딱 맞는 최선의 진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